지난 시간까지 우리는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리고 기체 반응의 법칙까지 배웠는데요. 제가 기체 반응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은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게이 리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다양한 실험, 반복된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 이걸 이론적으로 증명을 하지는 못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물입니다. 게일 이상은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만나서 수증기가 형성이 될 때는 항상 2대 1대 2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 네모 하나가 1리터라고 하면요. 이 안에 이제 수소 기체가 한 개가 있고요. 여기에도 수소 기체가 한 개가 있고, 산소의 경우에도 이제 한 개. 이제 색을 안 칠했어요, 제가. 그러면 수증기도 몇 개? 두 개가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바로 이 산소 원자를 쪼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실제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무엇이 안 됐냐면요, 분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자라는 개념은 있었어도요. 그래서 이 분자의 개념을 갖다가 이제 최초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한 학자가 누구냐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보가드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두 번째 강의인가 세 번째 강의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요. 가설을 세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요.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반응의 법칙.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는데 어떤 가설을 세우냐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웁니다. 온도가 그리고 압력이 같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말은 좀 어렵죠?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은 이거예요. 자, 온도와 압력이 같다고 했으니까 제가 예를 들면 25도씨 압력은 1기압이라고 해볼게요. 자, 25도씨 1기압이라면 1리터의 수소에 예를 들면 한 개가 들어있다면, 그러니까 1리터 속에 수소가 한 개 들어있다면요. 1리터 속에 산소도 한 개가 들어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과 지금 똑같냐면 게일 이삭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이걸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입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지금 수소, 산소, 수증기에 다시 해볼게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수증기가 만들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수소는 역시나 두 개 부피, 산소도 한 개 부피, 다 크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요. 이제 그림만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수증기도 두 개인데 수소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조금 독특하게도요. 얘가 수소 한 개야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이게 수소가 한 개인데 수소 두 개잖아. 근데 아보가드로가 얘기합니다. 한 개예요. 야, 이게 왜 한 개인데 한 개라니까요? 이유가 왜 한 개냐 이거예요, 얘가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거 두 개가 붙어서 한 개예요. 두 개가 붙어서 한 개예요. 그래서 여기도 얘가 한 개예요. 그래서 산소는요, 얘가 한 개예요. 얘가 한 개. 야, 그럼 수증기는요, 얘가 한 개예요. 얘가 한 개고요. 개수 맞죠, 지금요? 그리고 원자도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냐면요.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요, 똑같은 부피 속에는요, 똑같은 수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 사람은 입자래요. 대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그 입자가 뭔데? 저도 몰라요. 야, 너 모르는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
모를 수도 있죠. 왜? 저는 뭐라고요? 아보가드로의 뭐? 가설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 입자를 갖다가 저는요. 그래도 이름은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붙였습니다. 분자라고요. 그래서 분자의 개념을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다? 아보가드로예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바로 분자의 개념을 최초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는 가설이었지만요. 과학이 실제로 발전하고 발전하면서 이 아보가드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제 사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가설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법칙이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가 얘기했던 아보가드로의 가설이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법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게 되는 법칙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수식을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화학 반응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금 썼던 우리가 처음에 썼던 바로 이게 무엇이냐면요. 분자로 쓴 거예요. H2 맞죠? 분자로 쓴 겁니다. 이때 이 앞에 있는 개수가 의미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 앞에 있는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분자의 수라고 했죠.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가 만나면 물 분자 몇 개가 만들어져? 2개가 만들어지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거하면 뭐라고 했죠?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같은 개수만큼. 그러면 얘 2개가 있네요. 얘는 1개가 있어요. 그러면 수소는요. 산소보다 부피가 몇 배가 많은 걸까요? 2배가 많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건요. 무엇에 비도된다? 부피 비도되는 겁니다. 바로 게일-이삭이 이야기했던 기체 반응의 법칙을 이제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체 반응의 법칙을 하면요. 저는 무조건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보면요. 아쉽게도 이렇게 아보가드로의 법칙 같은 경우는요, 좀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뺀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아마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생각이 들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가요. 이제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이제 법칙에 대해서 쭉 한 거고요. 이제 다음 차시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인데요. 이 부분이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겠지만요. 제가 이제 하는 영상 강의에서는요. 아마 조금 간략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